네, 다가오는 6월 19일 집안에 이거 하나 꼭 두세요. 그런데 아무데나 두면은 헛수고입니다. 두는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뭔지 또 아파트에선 어떻게 두면 좋은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풍수사 천건호입니다. 4대 전통을 이어 전국을 다니며 출장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현직 풍수사인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6월 19일에 두면 좋을 것들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가오는 이 날이 대체 무슨 날인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이 날은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 이 날이 뭔데 싶은 분들 있으실 텐데 제 이야기를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즉,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1년 전체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전환의 시기입니다. 한 해에 동지 설 때마다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사실 이 단오날도 이런 의미 때문에 옛부터 의미 있는 명절로 여겨왔던 그런 날입니다. 그와 더불어 양기가 강하다라는 것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가장 강한 날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단오를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날로 여겨오기도 했습니다. 단오날의 의미는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 넘기셔도 되겠지만 사실 이 의미를 알아야 물건을 두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 진정으로 잘 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옛 기록인 대대예기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5월 5일 충란위목욕, 5월 초닷새에 난초를 모아서 목욕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오 무렵에 몸을 정갈이하고 또 집을 정갈이하는 풍습이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오날은 음으로의 전환점, 집을 크게 정리해야 하는 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집에 두면 좋을 것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쑥이랑 창포를 구해서 집안에 두십시오.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6월 17일에 단오를 맞아 종로에 있는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서 창포물로 머리를 씻는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두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단오가 되면 쑥이랑 창포를 다발로 묶어서 문이나 처마에 걸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쑥은 평소 이사가기 전에도 집안의 애군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새집 들어가시기 전에 쑥을 피우면 좋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그런 의미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애군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쑥을 구해서 잠시 두셨다가 맛있게 국을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부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서 문에 걸던 애호, 쑥호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궁중에서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하사하던 풍습 쪽이 강합니다. 다만 쑥이랑 창포를 문에 걸어서 나쁜 기운을 막으려던 것은 민중문화로도 널리 퍼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향이 좋은 비누나 입욕제를 통해서 샤워나 목욕 혹은 목욕탕에 다녀오세요. 단오하면 창포죠. 창포로 머리를 감았고 또한 선조분들께서 이 욕란절이라고 하여 향 좋은 물로 몸을 씻으셨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변형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평소 잘 씻으시는 분들도 이날은 뭔가 또 다른 의미를 위해서 좋은 비누를 사시거나 입욕제를 하나 사셔서 여러분의 귀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오행복수곤으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낸다면 나쁜 기운은 물러나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용란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에 붙이던 부적, 이 천중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오에는 또 문에다 부적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흔히 천중부라고 부르는 건데 문설주, 그러니까 문 양옆 기둥에 부적을 탁 붙여서 애군이랑 돌림벽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 왔는지를 말이죠. 저는 부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셨던 거,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부적 그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액을 막아준다? 저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예전보다 그 의미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서울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는데 현관에 너무 요란한 부적이 붙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애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애군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지금 시대에는 부적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적 한 장에 기대기보다 우리 집을 정갈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다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현관을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닦고 깨끗이 치우고 식구들 건강 한번 챙기고 그게 어떤 부적보다 우리 집을 지키는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물티슈 한 장으로 현관 바닥을 닦고 집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은 그 어떤 부적보다 그 물티슈 한 장이 더 많은 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오늘의 핵심이죠.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자, 이게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소금단지.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 소금단지 보고 가끔 이거 일본 문화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의 전통, 우리의 풍수 인테리어 문화입니다. 일본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이제는 일본 문화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소금단지를 두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옛부터 단오날은 양기가 강한 날, 즉 불의 기운도 강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옛날에는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곧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가 강한 날 불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 단위에서 혹은 큰 사찰 단위에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마을에 기운을 주는 산에 올라가서 소금단지를 묻는 행사를 했었고요. 지금도 통도사를 비롯한 큰 사찰에서는 매년 이 단오날에 맞춰서 소금단지를 교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라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 있는 사찰들이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을 리가 없겠죠. 이러한 소금의 의미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풍수 인테리어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소금단지를 매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해도 작은 흰 항아리 사셔가지고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직 소금단지 안 두셨다면 꼭 소금단지 하나 구비하셔서 소금을 채워두고 올 한 해 나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현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보이는 쪽에 두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두셔도 좋고요. 소금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멋지동 소금단지 검색하셔서 꼭 해당 영상도 보시고 소금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고 신비로운 우리의 역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 거기 대광명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좌우벽에 실제로 새겨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항화마진언이라고 합니다. 화재를 막는 진언, 그러니까 불을 누르는 글귀인 거죠. 네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가유일객 정시해중인 구탄 천창수 능살화 정신. 풀이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집에 한 손님이 있으니 정령 바닷속 사람이다. 곧 바다의 신이니 입으로 하늘 넘치는 물을 삼켜서 능히 불의 기운을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날이냐면은 물로 불을 누른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정말 무서운 이러한 절, 이런 나무로 된 공간에서 물의 기운을 끌어와서 화재를 막으려 했던 우리 전통의 방화 비보인 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통도사의 이 대광명전만큼은 불에 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소금단지 하나 두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현관이나 집안에 두고 싶은 곳에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파트 현관이 좁은데 소금단지 둘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봤는데요. 큰 항아리를 생각하시니까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종지만한 거 요거 정도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신발장 한 켠 아니면 들어오는 문 가까운 곳 그 정도 자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장 아래에 띄워져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도 좋고요. 자리가 좁다고 못 둘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종지 하나가 단정한 것이 더 보기 좋을 수가 있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물건에다가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식이 새로 이사간 집에도 하나 놔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새집 들어가는 자식 현관에 소금단지 하나 놓아주시면서 여기서 탈 없이 잘 지내라 빌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옛 어른들께서 우리 자녀분들의 집을 챙기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자녀분이 결혼을 하셨거나 또 강하게 싫어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은 자녀분이에요. 집의 주인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아직 풍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제가 쓴 책을 하나 선물하셔서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쑥이나 창포는 요즘 구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걸로 대신해도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요, 됩니다. 핵심은 뭐냐? 향이랑 정갈함입니다. 꼭 쑥이나 창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린 쑥이라든지 향이 좋은 다른 것으로도 그 마음을 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입욕제를 말씀을 드린 것도 그 때문인 거죠. 다만 요즘 향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문제가 있죠. 지나치게 저렴한 것을 찾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원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안에 대박이 날 수 있는 물건들 단원을 맞춰서 알아두시면 좋을 의미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풍수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 철학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모르시다 보니 미신이라는 통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오히려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더 미신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날을 맞아 꼭 여러분들의 집안에 모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집안에 정말 제대로 된 풍수 컨설팅을 받아보고 점검을 하고자 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회사의 링크와 연락처가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